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표팀에서 하나가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중국이 아시안컵에서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탈락했습니다. 근데 경기들은 다 재밌었어요. 조금 다른 의미로다가. 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스포츠 강국이죠. 21세기 이후에 치러진 올림픽에서 미국 다음으로 메달을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축구는 되게 못하죠. 월드컵 본선이요? 2002년에 딱 한 번 나갔어요. 월드컵 가서도 9실점하고 한 골도 못 넣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어.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한 골도 못 넣고 탈락했어. 아니 도대체 중국은 다른 스포츠는 잘하는데 왜 유독 축구만 못할까요? 인구가 14억인데 왜 손흥민, 이강인 같은 선수가 한 명이 안 나올까? 오늘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못해도 돈 많이 줘요. 자, 중국 슈퍼리그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중국 팀이 우승한 게 2015년이 마지막이야. 그 이후에는 우승에 근접도 못했어요. 자, 근데 중국 선수들이 연봉은 오지게 많이 받습니다. 중국 선수 평균 연봉이 J리그의 약 6배, K리그의 무려 12배입니다. 2019년에 중국 선수들이 한창 많이 받을 때 보면 평균 연봉이 약 10억입니다. 미친 거야. 왜냐면 당시 중국의 일반 직장인들 평균 연봉이 약 12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은 슈퍼리그에 진출하기만 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굳이 유럽에 진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아니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 가서 왜 고생해? 중국에서 왕처럼 살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미 돈을 많이 벌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때요? 월드컵 때 잘하면 유럽 진출하고 스타 되고 돈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미친 듯이 한다고. 근데 중국 선수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오히려 중국 선수들은 대표팀에 가서 몸을 살인대요. 괜히 거기서 다치면 소속팀에서 연봉 따박따박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중국 슈퍼리그의 클럽들이 중국 대표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또 있습니다. 요 클럽들은 단기적인 성적에 집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공격수들을 자꾸 사와. 그래서 중국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공격수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왜냐면 프로에 가도 외국인한테 밀려서 게임을 못 뛰니까. 그러다 보니까 볼 좀 찬다 하는 선수들은 다 미드필더 아니면 수비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수준 높은 중국인 공격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맨날 국제대회에 나오면 골을 못 넣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소황제. 자,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한자녀 정책, 그러니까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워라,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다들 한 명만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싸가지가 아니 조금 이기적으로 큰 거야. 그 친구들이 황제 같은 대접을 받고 자랐다. 그래서 소황제 그렇게 부른대요. 자,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축구 같은 단체 운동에 안 맞는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중국 농구 잘하는데 농구도 단체 운동인데 이러실 수 있죠. 근데 농구는 딱 5명이서 하잖아요. 그리고 한 선수의 영향력이 꽤 크잖아. 근데 경기 인원이 늘어나서 한 선수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협동심이 진짜 중요한 스포츠. 예를 들면 핸드볼, 야구, 축구, 이런 거는 소황제 세대의 친구들이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 중국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요 소황제 친구들 뿐만 아니라 원래 중국의 문화적 DNA 자체가 단체로 뭉쳐서 뭘 하는 걸 잘 못한대요. 그게 공산주의 국가라 한 20명이 모이면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지 막 감시하고, 그래서 그런다는 분석도 있고. 자, 무튼 이 소황제 친구들의 강한 자존심이 축구에는 확실히 안 맞는 것 같은 게, 중국에서 활동 중이신 최강희 감독님이 요런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 선수들은 코치가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면 당신도 선수 시절에 열심히 안 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웬만하면 감독도 잘 인정을 안 해요.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표팀에서 하나가 되겠어요? 애들이 축구를 안 해요. 자, 중국의 인구는 많지만 축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피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등록 선수가 70만 명 있대요. 근데 일본이 80만 명이거든요. 일본 전체 인구가 중국 전체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축구 등록 인구는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축구 선수 풀이 정말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어린 애들이 축구를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안 할까요? 일단 축구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자, 우리나라는 학교 운동장에 축구 골대 2개 있는 게 국룰이죠. 근데 중국 학교에는 대부분 축구 골대가 없답니다. 농구 골대만 있대요. 자, 중국 아이들이 축구를 안 하는 또 다른 이유, 돈이 없어서. 전체적인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중국에서 축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돈 없는 애들은 꿈도 못 꾸는 거야. 실제로 중국에는 헝다 축구학교라고 세계 최대 규모의 축구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천연잔디 구장만 50개래요. 그리고 그 학교가 레알 마드리드랑 파트너십이 체결이 돼 있어서 스페인 코치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1년 등록금이 약 1000만 원. 그러니까 중국인들 평균 연봉보다 약간 높은 거야. 돈 없으면 축구 못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돈이 없는 집안의 아들이 축구에 재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막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꿈을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의욕도 일찌감치 꺾여버립니다. 왜냐? 중국의 관시 문화 때문에. 관시가 뭐죠?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맥이에요. 우리 아들이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감독님 지인의 아들한테 밀려. 그리고 돈 봉투 쓱 찔러주는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아들한테 또 밀려.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의욕을 상실하죠. 실제로 중국 축구계는 아직도 비리가 만연하다고 합니다. 중국 축구협회 회장, 중국 슈퍼리그 협회장, 이런 분들도 비리 혐의로 다 조사를 받고 있대요. 그리고 과거 중국 대표팀의 감독을 했던 리티에도 고전에 프로팀 감독을 했었거든요. 그때 뇌물을 받고 승부 조작한 거야. 그때 같이 가담한 선수 3명을 나중에 대표팀 감독이 돼가지고 대가성으로 대표팀에 선발한 거야. 그래서 경찰에 체포가 됐답니다. 심지어 2022
2012년에는 어른들이 15살 애들한테 승부 조작을 시켰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 이렇게 축구판에 비리가 많으니까 아이들이 축구를 안 하죠. 내가 운동에 좀 소질이 있어. 근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 그러면은 나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수영, 탁구, 배드민턴 이런 운동 하는 거예요. 국민 스포츠기도 하고. 자, 그리고 중국 아이들이 축구를 안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없어서. 자, 아이들이 어떤 스포츠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우상이죠. 우리나라의 박세리 키즈, 박찬호 키즈, 김연아 키즈, 박지성 키즈 생각하면 쉽죠. 자기 우상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꿈꾸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 저렇게 성공하면 스타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팍팍 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중국에는 그렇게 우상이 될 만한 축구 선수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가 아는 선수가 순지아이, 동팡저우, 우레이 이 정도인데 그 선수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린 친구들은 축구 선수를 그렇게 꿈꾸지도 않고 부모님들도 그냥 공부 열심히 시켜서 의사, 변호사 만드는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중국에 있는 외국인 축구 코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 명의 아이들이 와서 축구를 하지만 나이가 좀 더 들면 숙제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축구를 그만둡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에 의대 광풍이니 뭐니 난리예요. 근데 그래도 손흥민, 이강인 요런 선수들 보면서 축구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축구 선수 이미지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우리가 꿈꾸는 장밋빛 미래 중에 하나야. 자, 생각해보면 중국이 농구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야오밍 같은 스타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세계 최고 무대인 NBA에서 엄청 잘했잖아. 그거 보고 꿈 키운 친구들이 많겠죠. 축구 굴기. 자, 축구 굴기는 중국이 2015년에 발표한 축구 부흥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왜 발표했냐? 시진핑 주석이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오죽하면 본인의 세 가지 소원이 월드컵 본선 진출, 월드컵 개최, 월드컵 우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축구 굴기의 내용이 뭐냐? 2020년까지 축구학교 2만 개 만들기, 선수 5천만 명 육성하기, 초등학교, 중학교에 축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기. 그래서 목표를 뭘로 정했냐? 2030년까지 아시아 정상, 2050년까지 월드컵 우승. 자, 근데 그 프로젝트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에 뉴욕타임즈가 축구 굴기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에서 무득점하고 탈락했으니까 뭐 거의 실패죠. 자, 그러면 이 축구 굴기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야 이거 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강요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하면 누가 진심으로 열심히 하냐고 그냥 하는 척만 하지. 자, 중국 슈퍼리그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시진핑이 재벌들한테 야 축구에 투자해 이렇게 강요했기 때문이에요. 진핑이 형한테 잘 보이려고 급하게 막 투자했다가 부동산 경기 안 좋고 회사 힘들어지니까 축구단부터 정리하는 거야. 실제로 장수FC가 2021년에 팀을 해체를 했어요. 웃긴 게 중국 슈퍼리그 우승하고 나서 몇 달 만에. 왜 해체했을까요? 모기업인 수닝그룹이 아 요즘 장사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이러면서 정리한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건 그 수닝그룹이 이탈리아의 명문 인터밀란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긴 해. 근데 중국 축구의 발전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고로 축구 강국들은 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축구를 사랑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꽂는 게 아니야. 밑에서부터 알아서 사랑이 피어올라. 어린애기들도 축구에 진심이고 풀뿌리 축구도 진심이야. 그러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항상 잘하고 네덜란드, 벨기에, 크로아티아 이렇게 인구가 적은 나라들도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발성. 자, 그리고 축구 굴기가 실패한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축구 선수들을 기계적으로 육성하려고 했다. 무슨 뭐 축구학교 2만 개, 선수 5천만 명 이렇게 숫자만 많이 때려박으면 손흥민 같은 선수 한 명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양적 강화는 체조, 탁구, 배드민턴 이런 개인 종목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더 많이 반복 연습한 친구가 더 잘해지는 느낌? 근데 축구는 많이 반복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죠. 왜냐? 운동 자체가 너무 복잡해. 한 선수가 피지컬, 기술, 멘탈 다 갖춰야 되고 팀으로서 잘하는 건 더 어려워. 운동 자체가 22명의 사람이 공 하나 놓고 넓은 운동장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라 자유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질적 강화를 해야 돼요.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 축구 철학이나 축구 코칭 방법론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에요. 엄청 깊고 섬세하게 들어가. 만약에 중국처럼 돈 때려받고 양적으로 늘려서 잘할 수 있는 거면 뭐 미국이 제일 잘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과거 맨시티에서 활약한 순지아이도 우수한 선수는 단기간에 투입되는 거대 자본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자, 중국이 그렇게 현실성 없는 정책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서 중국의 축구 칼럼니스트 마더싱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축구계 인사들이 축구 발전에 대한 계획을 짜고 집행까지 하죠. 근데 중국은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계획을 주도해요. 그리고 정작 행동에 옮기는 건 거의 없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정책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꾸 외국인 선수들을 기화시켜서 대표팀을 강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마저도 그 외국인 선수들이 중국을 사랑해서 기화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선수 기화시킬 때 150억을 줬대요. 그게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축구가 어려워요.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미스테리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뺑